이게 육수죠. 그래서 삼길 육수 방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따지지 주위에 있는 사객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최원정이가 예를 듭니다. 나의 집에 소장한 이하의 조. 자, 이하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산도는 공황이다. 자, 그런데 이 이하는 누구냐? 하는 문장으로 드러났으면 마침내 귀가 미치지 못하였고 장수하였으나 일찍이 요절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왜 귀가 드러났는데 드러나지 못하고 일찍 요절했느냐? 한번 이 산도를 가지고 보여주겠다라고 최원정이가 자기 집에 있는 산도를 가지고 뒤에 해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이하는 이하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하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시인이에요. 790년에서 810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름은 장길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황실의 후예이고 두부의 먼 친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그 그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마 200처럼 굉장히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쓴 것 중에서 뭐 장진주라는 시가 있는데 되게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하 역시도 우리가 이태백이도 굉장히 높은 천재였지만은 일찍 죽었죠. 자, 이하도 일찍 죽었어요. 27세로 요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일찍 죽었느냐? 이 산도를 보고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이하의 산도를 가지고. 그래서 최원정이가 이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하의 조부, 이하의 할아버지 산도를 보고 이하가 왜 일찍 27, 그 유명한 시인인데 당나라 때의 뭐 한유하면 사설을 쓴 사람이죠. 한유가 이 사람을 갖다가 편들여서 이렇게 이게 이 사람도 우리나라의 누구하고 똑같냐면 김삿갓 있죠? 김삿갓은 자기 할아버지의 과거 시제를 갖다가 과거 시험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욕되게 막 비평하면서 급제를 하죠. 알고 봤더니 자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간직을 때려치고 김삿갓이 되죠. 황랑, 즉, 이 사람도 그거와 비슷해요. 시를 써서 당첨을 돼서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게 같은 조씨다 뭐 이름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휘하고 똑같다고 그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직에서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27살에 죽어요. 일찍 요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찾아보면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장길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하 당나라 황실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부의 친척이다. 그다음 귀재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문진보에도 이 사람의 시가 나와 있어서 장진주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장진주를 다 거의 많이 알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중국 공부할 때 장진주를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식기예요. 뒤에 하나 장진주 볼까요? 이게 이하가 쓴 장진주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유리종 호박농 해갖고 뭐 유리술잔에 호박빛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자, 권군 종일 명정취 고난하노니 그대여 종일토록 마시고 한껏 취하자 주부도 유령 분상도 유령도 무덤까지 술을 가져가지 못하였으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술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유령이라는 사람도 중림칠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 하인 보고 술을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묻을 준비를 해라. 이 정도 술을 좋아했던
중림칠년 중에 한 사람이 유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령도 술을 좋아했지만 무덤까지 못 가져갔으니 우리 뭐 맛있게 술을 먹고 취해봅시다 하는 이 장진주 이하의 장진주 되게 유명한 것을 남긴 사람이 이하입니다. 근데 27에 일찍 죽었어요. 자, 왜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무덤이었을 텐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태백이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백의 이백의 할아버지, 이백의 조무덤이죠. 여기가 이태백의 조분이죠. 조분도죠. 이게 이태백의 할아버지 묘를 쓰고 이태백이가 나왔죠. 그 유명한 이태백이 당나라 시인인데 이태백이도 실질적으로 고종명을 못했죠. 떠돌이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시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태백이 할아버지 묘를 보면 안다고 해서 이 사례가 우리가 오성용수 하면서 한번 봤었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죠? 황룡인자 음해영. 즉, 황룡이 여기다 혀를 썼어요. 이 황룡이에요. 여기가 물이에요. 전부 다. 황룡인자 음해영이다. 즉, 황룡이 새끼를 데리고 물을 먹으러 바다에 가는 형상이다. 즉, 굉장히 큰 형상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토기 때문에 이태백이가 나왔다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태백이도 요절을 했잖아요. 고종명을 못했어요. 객사를 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태백의 할아버지 묘를 보면은 분명히 황룡인자 음해영이라 해서 명당은 맞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기를 살펴보면 어때요? 수성체에서 금성체. 자, 수성체가 굉장히 크지요? 수수금. 금수상간이죠? 자, 목성체 하나 있죠? 또 목성체 두 개 있죠? 자, 그러니까 목성체가 수하고 견줄만 하지요. 근데 그 밑에 목성체 밑에다가 다시 수로 어마어마한 수가 커요. 그러니까 자, 수생목이니까 문장가가 나타날 수가 있지요. 금으로 목을 잘라도 기물이 되니까 문장가가 나타나는데 실은 수가 너무 크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바다도 물이 굉장히 크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나무는 어때요? 문장가 되는 이 나무는 물에 떠내려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문장가가 나타나지만은 물에 떠내려가는 문장가더라. 즉, 익사를 하다, 죽는다. 그래서 이 태백이도 실질적으로 백사를 한 것 나타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산도를 가지고 해설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하라는 사람, 27세 요절한 이하의 묘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하의 묘. 자, 이것은 이제 이 산도가 공황 전시형입니다. 공황이 펼치다, 날개를 펼치는 형상이죠. 날개 펼칠 때는 항상 날개에다가 화장을 합니다. 날개에다가. 이게 여기 보면은 이쪽에다는 우측에는 이장길묘, 즉 이장길 아까 이장길의 할아버지 즉 이장길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하죠. 이하의 조부묘를 갖다가 우측에다 썼고 왼쪽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자, 과연 이 오른쪽에 쓰는 게 이장길의 묘가 정확하게 썼느냐는 얘기예요. 볼까요? 자, 봉황전시형이다. 자, 봉황전시형이니까 날개에 하장하다. 그러면 자, 과연 우측 날개에다 써야 되냐? 왼쪽 날개에다 써야 되냐? 그런데 이장길의 할아버지면은 우측에다 썼다. 자, 보세요. 자, 봉황의 우측 날개에 하장하는 우시견혈이죠. 수리한 외양의 봉우리를 탐하여 정향을 취하였다. 어떤 거? 요거. 요것이 수리하고 요것이 수리하니까 이것이 수리하니까 우측을 가지고 정향을 한 거예요. 계자 정향을 했다는 게 정향. 정립하죠? 정향을 한 거예요.
계자 정형에 정립하고니까 거의 묘양묘류죠. 예? 자, 정립하고예요. 여기 제 쓴 거예요. 이걸 취하려고. 이걸 취하려고. 여기 보면은, 어, 방봉도 있고, 기고도 있고, 고축사도 있고, 깃발도 있고, 하나밖에 없지요. 여기다 썼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안산이 하나 있죠. 근안이 있죠. 두 번째 장하귀인이 있죠. 멀리에 또 귀인 세 개가 있죠. 자, 오른쪽 날개에 쓰는 사람과 왼쪽하고는 어떨까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왼쪽에 썼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썼기 때문에 이하가 일찍 대가 끊어졌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뒤에 이것도 본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산도는 이장길의 할아버지다. 자, 정열에 천장하지 못했다. 자, 오른쪽에서 정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왜 정열에 못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아마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혈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내기를 살펴볼게요. 자, 화성의 행용으로 천변화. 자, 화성 제가 줬어요. 화성으로 내려왔죠? 화성으로 내렸어요. 화가 굉장히 세지요. 그 다음에 토로 받았죠. 화생토 맞지요? 화생토니까 거의 재물이 나오고 녹봉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바로 밑에 목이 있어요. 자, 이 목은 토에다 뿌리박고 또 화는 목을 갖다가 불살리니까 거의 문장가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이 살으려면은 밑에 뭔가 수가 있든지 토가 있어야 돼. 없이 바로 화가 나타났어요. 화하고 금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은 살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화가 너무 강해요. 아까 이태백의 할아버지면 어땠어요? 수가 너무 강했죠. 여기는 화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성체, 즉 문장가는 나타나는데 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극을 받아. 그러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앞에 요성들 보세요. 전부 다 화성이죠, 이렇게. 다 이게 화성. 그렇죠? 옆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화가 너무 세요. 화가 너무 왕해가지고 이 나무가 살지를 못했다. 그래서 문장가가 나왔어. 누가? 이하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런데 일찍 조절했다. 더욱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기가 너무 강해서 잘못 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혀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다 취하지 않고 왼쪽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다 취했기 때문에 비스듬하죠. 안 좋죠, 다. 그죠?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쓴 것이 잘못 썼다. 여기에 귀성이 있으니까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귀성을 보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귀성이 있잖아요. 그죠? 뒤에다가 귀성이 아니라 낙산이네요. 그죠? 낙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여기는 장학인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측에 써야 되지 않고 왼쪽에 써야 되는데 이장길묘를 할아버지묘를 오른쪽에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터가 내기도 불행이지만은 이 혀를 쓴 것도 잘못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의 27세 요절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봅시다. 자, 화성행용으로 천변하고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여기 천천히 설명.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봅시다. 자, 화성. 조산에서 화성으로 횡천변하고 토를 따라 변화하여. 자, 토가 있죠. 자, 화고 화. 이게 화가 두 개 강하지요. 화가 강한 데다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밑에 토가 있어요. 화생토. 이 화는 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화가 무지하게 강하지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목이 수려하다. 자, 그 밑에 목이 있어요. 이 목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목은 토에다 뿌리 박아서 건들만 하지만은 그 밑에가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목을 그가죠.
그간데 나쁘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목이 살아가려면 이 중간에 화 중간에 만약에 토성체나 만약에 수성체가 있었다면은 이 목은 살 수가 있겠죠. 근데 화가 있으니까 위에도 화가 있고 그게 너무 강해서 이것은 불에 타 없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자, 모두 뛰어나게 훌륭한 흔광에 우리가 준글하게 뛰어난 사람이 나오지만은 우주에 꽉 차 죽백을 들이우고 상공의 자리에 이름을 새긴다. 그러나 큰 아들이 나와 문장이 수리하고 아름다웠으나 마침내 나타남이 뛰어나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왜 27살에 요절했느냐? 자, 혹 이르길 화성이 너무 태왕하여 목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므로 수가 이어나자 빨리 요절하였다. 자, 일어나자. 그죠? 수가 일어났으나 문이 일어났으나 요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상하 전후가 모두 화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라. 그렇죠? 이 묘구의 밑에도 화가 있고 위도 화가 있으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요절할 수밖에 없다. 조화다. 자, 화가 이미 토를 생하에 그들나왔으나 토는 능히 목을 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목 아래 다시 토가 사이 후에 나와야 활이 되지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해가 된다. 자, 대개 이것이 좌측 날개 하장하는 하시견이 합당한데 장길의 조는 그리고 혈법도 어때요? 좌측에다 썼어야지 앞에 안산도 마지막 앞에 안산도 화려한 근한이죠. 화성체죠. 그다음에 장하교인도 밑에 있죠. 이 여기를 취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다 취했으니까 어때요? 이걸 취하고 이것밖에 못 취했죠. 비스듬하죠. 그러니까 우측에다가 잘못 썼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는 왜 이렇게 우측에다 썼느냐? 이 사람이 하나는 앞에 있는 조수를 탐하고 즉 앞에 물이 오니까 여기에 지당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자 물이 여기서 왔죠. 물이 와가지고 쭉 앞에 명당을 돌고 여기서 물이 살짝 감아 돌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취한 거예요. 이 물을 취하면서 우측에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앞에 있는 조수를 탐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에 있는 수려한 봉우리를 이 방봉하고 이 기봉 그다음에 이거 요것을 취한 거예요. 이걸 취하려고 이걸 취한 거예요. 그 셋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뒤에 있는 주봉을 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화성체 이것을 이걸 취했다는 거죠. 요거 여기 뒤에 이거하고 이것을 취해서 같이 여기를 침을 해본 거죠. 이걸 취한 거죠. 여기도 있어요. 그죠? 이걸 취한 거죠. 그다음에 그 넷은 정량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정량을 했다. 계좌 정량을 했다. 정립한 게 계좌 정량의 정립하고니까 이것은 그냥 거의 묘리유죠. 물이 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정량을 한 것이다. 이 네 가지 때문에 했다. 즉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장길의 혈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혈도 잘못됐고 뒤에 있는 것도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봅시다. 자, 그러나 이런 바와 같이 이치를 보면 대개 탐하는 바가 작고 잃어버린 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취한 것 아까 이게 여기에 이거 연못과 그다음에 근한과 그다음에 뒤에를 취했으니까 이것이 취한 것보다도 잃어버린 것이 더 크더라. 뭐가 잘못됐다? 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혈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 좌측 날개에다가 했으면은 무리가 선하고
빛나게 모여 있고 우측 어깨와 다르다. 즉 우측과 다르죠. 왜 그래요? 자, 하나는 가까운 안이 있다. 즉 앞에 근안이 있죠. 여기서는 바로 취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그 뒤에 귀성이 있어 중요. 자, 그다음에 뒤에 귀성이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도 규정이 있었어요, 실은. 자, 규정이 있으니까 맞죠? 자, 세 번째. 삼중안이다. 하나, 둘, 셋. 삼중안이 거듭 있죠. 그다음에 양쪽에 첨한 것이 있고 우측에 오직 측면에 뾰족한 것이 하나가 보인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보이죠. 여기서는 어땠어요? 여기서 하나만 보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하나 보이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대귀인이 앞에 있다. 즉, 여기에 병화귀인이 있다는 거야, 또 이렇게. 그죠? 뒤에도 또 귀인이 세 개가 또 있어, 이렇게 나란히.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거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세 사람이 등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연막이 있죠, 또 여기도. 그죠? 왜 귀인이죠, 이건, 그죠? 이건 막내 귀인이네요. 그죠? 장학인도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여기 나왔네, 연막이 단정하다. 그다음 일곱 번째, 외양의 대귀인이 좌우에 있다. 즉, 귀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양쪽 다 취하면서 자, 항상 우리가 어쨌어요? 크게 두 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를 취한다. 그래서 공을 취한 거죠, 이렇게. 여기 공이잖아요, 공. 공을 취한 거죠. 자, 우리가 취하는 거 하나가 있을 때는 여기를 보고 두 개 있을 때는 가운데를 취하고 세 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 머리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로 보고 이걸 두 개로 봤을 때는 가운데를 취했으니까 양쪽을 다 취한 거죠. 자, 여덟 번째. 조수가 횡으로 접고 우수를 따라 돌아 공업한다. 즉 이것이 나가서 이것이 쉬어서 공업 돌아서 쉬었다 가기 때문에 이것이 돌보기 때문에 이게 공업한다.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더라. 그 다음에 오는 쪽이죠, 물이. 물이 오는 쪽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쓴 거죠. 여기는 거수잖아요. 그죠? 거수 쪽이죠.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가지를 보면은 우측에 쓰는 것과 좌측에 쓰는 것을 갖다 이렇게 나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차이가 있더라. 어떻게 우측이 좌측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왜 이장길이 묘를 여기다 썼느냐? 이장길이 할아버지 묘를 여기 썼느냐? 그래서 이 발복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학자들은 반드시 조응의 복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풍수지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조응을 알아야 된다. 자, 조응이라는 게 뭐죠? 조상이 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형상혈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귀인이 있을 때는 앞에 귀인에 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이 있을 때는 금형이 있을 때는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앞에 조응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조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그냥 우측 좌측이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좌측 우측 쓸 때는 그만한 합당한 있어야 되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조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조응법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아무리 안산 뒤에가 굉장히 수려하더라도 제일 가까운 안산 취해라. 이 근안을 취해라.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최원정이도 거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리 뒤에 수려한 문필봉, 천마, 옥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앞에 안산에 제일 가까운 안산이 있으면 이것이 취하고 나서 취해야지 이것을 취하지 않고 뒤에 취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이 내 것이더라 하는 것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이 당중에 홀로 있으니까 귀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이게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혀를 쓰기 때문에 잘못된다라는 얘기를 최원진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가까운 안으로 취했다. 자, 그다음에 중심이 만두 어떻게 된다. 둘째,
단정하지 못하고 이걸 이런 얘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 이어는 바르지 못했으니 용어기가 본수리하다. 그러면 문장이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산도는 좌시견에다 설했어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최원정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쉬움한 것을 어찌 뒤에 알았겠는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혀를 쓸 때 이것을 모르고 썼어요. 그러나 발복이 그렇게 되고 나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이 되는 바는 땅을 보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이 한이 된 것이다. 이게 땅을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 한이죠. 즉 누구? 지사가 잘못된 것이 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사가 잘못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르 관직이 한율량에 그치고 나이가 27에 졸하였다. 이것을 보면 혈법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수독하여 후인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최원정이가 자기 집안에 있는 산도를 갖다 놓고 혈법을 갖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황전시형이니까 날개에다 쓰는 건 맞다. 근데 우측에다 쓸 것이냐 좌측에다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그 하나가 뭐다? 조음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까운 안을 취해라. 그 다음에 뒤에 뭐 귀성도 다 정확하게 뭐 귀성정일법도 해야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공황전시형이라는 혀를 보면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하라는 걸중한 인물이 나왔는데 왜 요절을 했느냐 하는 것들은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기에서도 나타나지요. 근데 내기에서 나타나더라도 외기가 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외기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취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하가 27에 요절했다. 그래서 최원정이가 뭐라고? 한이 되는 바는 땅을 보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이 한이 된 것이다. 즉,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따르는 사람, 즉,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음. 자, 이것은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88향법도 해놨어요. 이렇게. 88, 여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좌수도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정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정향에 정립하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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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예요? 묘향묘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병호향이라고 써놨죠. 그죠? 이게 자좌 오향을 했으면 어떨까요? 자좌 오향에 정립하고면요. 88향법으로 자왕향이에요. 자왕향은 되게 좋은 거죠. 스스로 왕하게 되는 기운이죠. 굉장히 좋은 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혈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88향법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측에 썼을 때는 묘향묘인데 좌측에 쓰니까 자왕향이더라. 88향법으로도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88향법을 혹시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해보면은 이게 향법하고 이게 수법을 갖다가 굳이 되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혀를 보는 방법을 가지고 향을 잡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례를 보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최원정 옥수진경에서 산도가 서로 221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계좌 정향이다라는 말, 정향을 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한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향법을 갖다가 그냥 향법이 아니죠. 무슨 향에 무슨 이것을 얘기한 것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냥 안산정열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그동안에 수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향법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최원정이나 장자미가 221개, 산도가 옥수진경에 거의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전부 다 분석해 보면 향법으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100%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죠? 안산정열법, 조산 안산정열법, 그 다음에 귀성정열법, 수세정열법,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썼어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혀를 찾았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혈일 때, 형세가 있을 때, 이 형세에 맞는 앞에 종이 무엇이냐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것을 222개를 분석해 본 결과 향법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송대 이후에 거의 이제 향법이 향법이나 수법들이 나타났죠. 구정법도 나타나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나라 말 일행선사부터 장자미 최원전까지 올 때는 거의 향을 갖다가 향법이라는 말, 수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양균성에 의해서 생기죠, 나중에. 그 학파들에 의해서 뒤에. 뇌문준에 의해서 이제 6층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뭐 8층 생기면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아 이것을 분석하면서도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것이 맞다. 즉 이게 뭐예요? 최원정이가 자기 아버지, 자기 집안에 있는 묘를 갖다가 전부 다 확인을 다 했다는 거죠. 산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의 혈법이다. 이게 형세론이 아니라 하나의 혈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이상수 이론을 가지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되게 난해하기 때문에 내비두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상수 이론 넘어가고 산도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봉황전 시험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훑어보세요. 자세하게.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 오성용수죠, 이게? 조상부터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내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걸 보면 외기를 할 수 있죠? 자, 내기가 맞아야 된다? 내기가 나쁘더라도 외기가 좋으면 되죠. 근데 내기가 나쁜데 외기가 좋아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기가 좋은데 외기가 나빠도 그런 대로 가능해요. 근데 내기도 나쁘고 외기도 나쁘면 어때요? 이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기하고 외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피면서 복수진경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